그런 의미에서 2026년 6월의 두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김남기 박사님은 이번 선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정당 지지율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갤럽은 지난주 조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2주째 없는데요.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방식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4.5%포인트 하락해서 50.3, 그리고 국민의힘은 7.3%포인트 상승해서 32.3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조사된 여론조사 꽃 자동응답 방식도 민주당이 4.8%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도 한번 보시면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2.6%포인트 상승을 해서 41.8대 41.1로 거의 지금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항상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 정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지금 12대 4로 나타났죠.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민주당의 패배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러네요. 자,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영향이 있었겠지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얼미터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금 표로 보시는데요.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3.9%포인트 하락해서 55.2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4.2%포인트 상승을 해서 41%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간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가장 최근인 6월 4일, 5일 조사 결과가 긍정평가 51.8, 부정평가는 44.4를 기록해서 긍부정 격차가 이제 한 자릿수까지 좁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 원인,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에서 워낙 앞서갔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방심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누가 봐도 사실은 도전자여야 될 정원호 후보가 어찌 보면 저 챔피언처럼 사실 그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 핑계를 대기도 어려운 것이 여론조사가 초반에는 분명히 좀 앞서가는 건 사실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계속 격차가 좁혀졌고 어느 경우에 마지막에 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나타났었거든요. 분명히 이제 아마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여론조사는 완전히 좁혀졌거나 또는 역전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이번 선거 결과로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큰 내상을 입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 있어서 아마 캠프의 어떤 선거 전략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책임질 사람은 꼭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구청장은 좀 많은 곳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뭐 서울시의회도 이제 80석을 확보하면서 이제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원호 후보가 떨어졌다는 건 정원호 후보 개인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송 3사 출구조사와 JTBC의 예측조사 모두 실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 실시된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번번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총선 출구조사도 뭐 한 거의 20여 곳이 예측이 빗나갔고요. 지난 대선 출구조사도 역시 김문수 지지율이 40%를 넘으면서 좀 뒷맛이 씁쓸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을 사전투표가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데요.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23.5%나 됐죠. 네. 그럼 전체 투표율에서 거의 40% 가까이 지금 사전투표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적중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조사 기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응답자가 응답을 회피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 그 원인이 더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뭐 샤이 보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출구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보수가 과소 표집되면서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면요, 심층 면접 조사 같은 또 좀 기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오히려 더 값싼 조사가 더 지금 적중률이 높은 상황이 됐는데 안심번호를 지금 30배수까지 신청하거든요. 그래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수를 40배수, 50배수까지 좀 늘리게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비용 부담이 되니까 안심번호 가격을 좀 낮춰주고 또 전국 단위 RDD 조사할 때도 일부 연령층이나 일부 성별만 조사할 수 있게 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오늘 김남기 박사님 화요 민심열차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 신통할 출연 오늘자로 그만두시는 이유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지난 대선이죠. 우리가 대선 패배를 한 이후에 어찌 보면 절치부심하면서 2024년 1월이었죠. 총선을 앞두고 이제 미리 보는 출구조사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200석을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달성을 못했죠. 자, 그래서 탄핵 열차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 뭐 이름처럼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됐고 그렇죠. 그 결과 또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여론조사 빛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한 20여 차례 여론조사도 했죠. 그런데 이 그 내란 세력의 어떤 척결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까지 압승을 거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맞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왔습니다. 뭐 100% 목표를 다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고 또 저도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남기 박사님 그냥 맨날 박사님 뭐 여론조사 전문가 이렇게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기도 하고요. 인천에서는 민주당 시당 부위원장으로 적극 활동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선거 앞두고 서울의 소리에서 발간한 이재명 따라잡기 이 책이죠.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자, 서울의 소리 이 출판사를 이용해서 두 권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두 권 책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김남기 박사님은 이 민주당과 인연이 많고 선거 전략가로서 오래 활동되어 오셨는데 자,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수당일 때 선거 제도를 반드시 좀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좀 너무 인색하게 좀 선거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는 좀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식하는 이런 일만은 뭐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천시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앙당이 너무 많은 개입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전략이나 정책이라는 것도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거의 보장이 안 되고 모든 게 중앙당 방침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그런 면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민주연구원 있죠. 이게 이제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16개 시도당 전체의 이런 분원들이 다 해서 해당 지역의 정책과 전략을 좀 상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뭐 그러기가 어렵다면 민간 연구원하고 이런 제휴를 해서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 연구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당이 예산만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도당에는 사무처장 제도가 있는데 전부 중앙당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무처장의 어떤 시도당 위원장을 넘어서는 어떤 그 전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권도 이게 개입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중앙당에서 뭐 파견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앙당의 소통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각 지역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무처장은 좀 지역에서 뽑고 그 아래 뭐 회계 책임자 네. 정도만 중앙에서 파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총선을 앞두고 좀 전면적으로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물갈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시도당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경력 쌓기용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현역 의원보다는 아예 그 원외위원장이 하면 거의 상근을 하면서 좀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혹여 뭐 현역 의원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중앙당 당직이나 또는 원내 당직은 아예 맡지 않고 네. 이 시도당 위원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결국 지역위원장들이 이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주권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어떤 지역 패권을 가진 지역위원장들의 네.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 반드시 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 지금 아주 쉬운 그 선거제도 있으니까요. 지역위원장도 권리당원 경선 방식으로 직접 선출하고 임기도 한 2년으로 하고 3년임 이상 못하도록 네. 뭐 그런 좀 방법이 좀 동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직 선거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선거 공영제를 해서 기탁금이 좀 필요는 합니다만 일정 퍼센트 이상, 예를 들면 뭐 15%면 전부 반환, 10%면 50% 반환 이런 공직선거제도와 비슷한 비슷하게.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천 신청해서 지방선거 출마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이 선거 비용들 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출마자에게 모든 비용을 다 부담시키고 오히려 이걸로 장사까지 한다는 그런 지금 지적이 있는데요. 선거공영제는 꼭 저는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꼭 당선자 이름만 밝히고 떨어진 사람 몇 프로 득표했는지도 밝히지 않아서 좀 답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선거 방식이면요, 전부 전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몇 프로 득표했는지, 연령별로 몇 프로 득표했는지 전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탈락자에게도 그런 자세한 리포트를 줘서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이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몇 대 몇으로 떨어졌는지 밝혀야 그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고요. 인재 영입 해마다 뭐 선거 때마다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셨지만 인재 영입으로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거든요. 뭐 필요는 합니다, 인재 영입. 하지만 최소한 1년 전에는 좀 영입을 해서 지역에서 1년이라도 좀 활동한 다음에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부 여당 민주당이 고쳐야 할 것들이 정말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매주 화요일 김남기 박사님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신통하는 앞으로도 우리 김남기 박사님한테 좀 많이 여러 가지 요구해서 매주 화요일은 한 주간의 여론조사를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기회가 되면 김남기 박사님 전화 연결도 가끔 하고 급하게 여쭤볼 일 있으면 모시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김남기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2년 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통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남기 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네, 요 앞에 책 있죠.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그리고
이 이재명 따라잡기 여전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